요새 그 시장이 조금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임차인분들도 내고 싶어도 못 내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미납이 되게 되면 이자를 생돈으로 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건물 관리하시고. 안녕하세요, 건물주영 노조영입니다. 오늘은 월세 안 내는 세입자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중개 일을 하면서 잔금이 끝난 뒤에도 임대차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이런 미납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공실이 있는 부분을 음식점으로 임차를 맞춰 드렸는데, 임차를 맞추고 나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했고, 그 이후부터 임대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공실이 해소가 돼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바로 미납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자도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내용 증명도 그렇고 다 도와드리긴 했는데, 사실 처음 건물을 매입하시거나 상속을 받으시거나 증여를 받으셔서 건물 관리를 시작하신 분들한테 임차인의 미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세 안 내는 임차인분들, 미납이 만약에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내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내보낼 수 있다보다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과 동일한데, 그렇다면 이 2기는 무엇이냐? 사실 2기 하면 2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2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주택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저번 달에 한 번 100만 원을 밀렸어요. 근데 3일 뒤에 5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밀려있는 상태는 50만 원이 밀려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100만 원이 밀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밀려있는 상태는 150만 원. 근데 그 다음 달에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냈어요. 그러면은 밀린 금액의 총합이 200만 원이 밀린 상태가 되었을 때를 2기 연체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 200만 원이 밀린 그 시기가 가장 적기입니다. 200만 원이 밀리자마자 바로 그날 문자로 해지 통보를 해야 돼요. 임대료 2기를 연체하셨으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로 문자로 먼저 해지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가는 어떨까요? 상가. 사실 상가도 주택이랑 별반 다르진 않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요. 똑같아요. 상가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총 300만 원이 밀린 상태, 그때 바로 문자로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하시고 그 이후에 내용 증명 발송하셔서 퇴거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내용 증명까지도 보냈는데 안 나간다.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는 문자 보낸 내용이 있고 해지 통보를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게 있고 연체된 임대료 입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로 명도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고 당연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주택이나 상가나 미납이 된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은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는 3기 이상 연체가 됐을 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조차도 없어요. 그냥 임대인이 나가라고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바로 퇴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임대인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금방 낸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지 하면서 사실 뭐 당장 내보낼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문자를 안 보내거나 아니면 뭐 내용 증명을 안 보내시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자를 보내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향후를 위해서라도 꼭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건물을 매각하거나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거나 하실 때 임차인분들에게 문자를 남겨놓거나 한 증거들이 향후에 임대인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들 빠르게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3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택은 2기, 그리고 상가는 3기. 딱 이렇게 밀렸을 때가 가장 적기입니다.
이때 바로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이 타이밍을 놓쳐서 만약에 2기가 밀려서 30일 날이 임대료 입금 날짜인데 31일 날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31일 날 갑자기 200만 원에서 5만 원을 내면서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렸을 때 바로 해지 통보 문자를 보내시는 것이 가장 적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자. 이 시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두 번째 문자를 바로 보내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내용 증명. 사실 내용 증명도 보내시는 분들은 보낼 줄 아는데 처음 보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관련해서도 많은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시장이 조금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임차인분들도 내고 싶어도 못 내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미납이 되게 되면 이자를 생돈으로 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건물 관리하시고 임대인의 지위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고 다음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